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추운데 벌써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방학이 끝나면은 저는 아침에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만약에 7시가 이제 9시에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지하철역까지 6시 한 20분, 40분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5시쯤 일어나서 밥을 차려 놓고 밥을 먹이고 데려다 주고 와서 또 둘째 아이를 고등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둘째 아이가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밤에 늦게 자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잘 때까지는 자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 시간이 대부분이 밤 12시거나 새벽 1시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 그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아이랑 뭐 조금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는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인강 듣고 할 때 잠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침에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잠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할 때,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의 공부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하잖아요. 근데 또 엄마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표 영어 때문에 제가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뭐 집중 듣기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좀 풀고 가야지 집에 와서 조금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깨우기 위해서는 저는 5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을 차려놓고 준비 다 해서 아이를 깨웁니다. 깨우면은 아이가 이제 밥을 먹고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샤워를 하고 들어갔을 때 저는 얼른 청소기를 돌립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책상에 이제 뭐 지우개도 있고 또 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닦아 놓습니다. 그런 생활은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청소기라도 조금 빨리 돌려놔야지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좀 시간이 생기고 좀 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밑에 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청소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 그 시간에 얼른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이제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일단 또 뭐 연산을 푼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집중 듣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요, 얼른 마트를 갑니다. 저는 마트를 가면 두세 군데를 가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뭐가 싸고, 저기는 뭐가 싸고, 여기는 뭐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얼른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카트기에 가득 담는데 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마트 장을 엄청 빨리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대파라든지 또 예를 들면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또 식재료들은 제가 미리 씻어서 또 물기 다 빼고 다 잘라 놓습니다. 잘라서 냉동실에 딱 얼려 놓습니다. 잘라서 얼려 놨다가 얼은 상태에서 꺼내서 이렇게 두드려 놓으면은 이게 다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얼른 빨리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공부했는 거 채점 다 하고 또 아이가 또 도서관에 빌렸던 책 받는 거 반납할 거 챙기고 그리고 또 뭐 공부할 거 미리 챙겨가지고 챙겨서 이제 또 제가 또 12시 반 정도 되면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을 하면서 이제 또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반납하고 또 새로운 거 빌릴 거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출근하는 직장이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빌려서 또 이제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나중에 또 이제 피아노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간식을 챙겨 놓으면은 아이가 간식 먹고 또 이제 자기가 구석에 앉아서 또 공부할 거 하다가 이제 엄마랑 마치고 집에 같이 왔거든요. 아이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씻을 동안 저는 얼른 또 음식을 해서 이제 저녁을 차려 놓습니다. 차려 놓으면은 저도 요리도 엄청 빨리 하거든요. 차려 놓고 밥을 먹는
밥을 먹고 이제 할 때 DVD를 틀어줍니다. DVD를 틀어줄 때 이제 보통 저는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고 나서 제가 또 뭐 할 거 얼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제가 또 설거지하고 할 동안 아이가 이제 뭐 집에서 해야 될 공부들 있잖아요. 또 집중 듣기라든지 얼른 설거지하고는 옆에 앉아서 이제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아이가 좀 노는 시간에 제가 좀 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보통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식당 다니고 할 때는 따로 운동하고 그러는 시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빨리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엄마 시간을 희생하면서 아이에게 시간을 벌어줘야지 좀 아이가 좀 더 편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이제 셔틀버스 타면은 보통 이제 일찍 차가 와요. 차가 한 7시 20분 차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셔틀버스 탈 때까지 시간이 있는 날은 이제 가방을 들고 같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제 아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공부하기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둘째 아이를 챙겨서 또 아이를 이제 학교 보내고, 또 제가 오전에 좀 쉬었다가 미술 수업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미술 수업을 길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우리 아이는 또 집에 와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딱 마치자마자 얼른 이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면은, 이제 보통 아이가 5시에 나오면은 제가 4시에 이제 4시 30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와서 차에서 잠이 들고 집에 오는 데는 한 30분 만에 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아마 이제 30분 만에 와서 곧바로 이제 합니다. 샤워를 할 동안 저는 또 30분 만에 밥을 뚝딱 차려 놓습니다. 차려 놓으면 곧바로 샤워하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6시까지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1시간 만에 그게 다 된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또 시간 딱 맞춰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해주고, 저는 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늦게까지 새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저는 자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 때도 있기도 하는데, 왜냐면 아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잠자기 한 20분 전에 제가 아이 침대에 잠깐 누워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들어오면은 따뜻하게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피곤해서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생활까지 그래 보냈었고, 그렇게 뭐 제가 또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고1 때는 형아랑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공부했었고요. 고2 때는 거의 오빠랑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미술 수업 끝나고,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얼른 1시간 동안 도시락을 만들어서, 도서관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걸어가는 게 유일하게 제 운동이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가 가지고 가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부러 운동하라 그러면 좀 게을러서 못 하는데, 아이 도시락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 즐겁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 도시락 갖다 주고 다시 또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이제 왔다 왕복하면 1시간 동안 걷기가 되거든요. 그게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직장에 다닐 때는 맨날 청소하고 마트 갔다 와서 뭐 책 가지고 출근하면요, 얼른 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은 언제 벚꽃이 폈는지 언제 졌는지 순식간입니다. 근데 면서 가져다 주면서
꽃도 보고,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지는 것도 보고,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는 것도 보고 참 좋았거든요. 마찬가지, 첫째 아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거기까지 데리러 갈 때는 조금 먼 거리여서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낙이었습니다. 바람 쐬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할 줄 알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 개인 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이제 영어만 해도 사실은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 엄마표 영어 공부 다 케어하려면은 전체적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시간을 또 벌어주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가 제가 제일 바빴잖아요. 직장도 바깥에 다니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엄마 손이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집이 제일 깨끗했어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놀러 오면은 여기 모델하우스냐 갈 정도로 깨끗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아이가 또 공부할 때 청소기 돌리거나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어렸을 때는 또 뭐 아이가 또 DVD 볼 때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고등학교 되었을 때는 제가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집에 있어주고, 왜냐면 그 나이 때 공부하면서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누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아이도 되게 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제 사람도 안 만났고, 또 사람 만났을 때 또 누구는 학원 다닌다 뭐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래서 일제 사람 안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가서 알바를 해서 엄마 스테이크를 사주고 싶대요. 그 내가 처음에는 엄마 스테이크 사준다니까 왜 스테이크 먹고 싶어? 사줄까?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알바를 해서 엄마 스테이크를 사주고 싶대. 왜냐면 형아는 지금 대학교 가서 막 친구도 만나고 놀고, 아빠도 거의,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뭐 회사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 야구부라든지 탁구부라든지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집에 와서 아이가 잠깐 놀 동안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싶어서 그런 거 가입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씩 친구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아빠도 가끔씩 친구도 만나고, 또 엄마, 또 형아도 이렇게 잠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엄마는 항상 자기 옆에 있어주니까 이게 안 돼 보였나 봐요. 자기는 대학 가서 친구랑 많이 만나고 놀 때 엄마도 아빠도 둘이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도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좀 초등학교 때 하는 거랑 다른가 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다른 친구 엄마들은 엄마가 밤늦게 술 마시고 놀다 오기도 하고 혼자 애 집에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더라. 자기는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우리 엄마는 항상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집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항상 제 시간을 조금 많이 좀 희생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이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엄마표를 하면서 힘든 점이 없나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희생해서 아이 시간을 또 활용해주고, 그게 뭐 아깝고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거울을 보면 저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한참 이제 20대로 젊어가고 예뻐지고 있고, 그럴 때는 조금 허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힘든 것 같고, 또 엄마표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표를 하면서 또 주변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애들은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그랬었는데, 뭐 힘든 거는 제가 또 이제 엄마로서 아이에게 최대한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뭐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뭐 얘한테 채워주고 또 내가 어떻게 뭐 내 시간이 없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런 게 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근할 때 한참 벚꽃이 활짝 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김신영이 하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벚꽃의 뭐 벚꽃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벚꽃은 중간고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되게 공감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벚꽃 한참 필 때가 중간고사 때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한다고 막 시험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벚꽃 구경 가고 뭐 단풍 구경 가고 이런 생활은 없거든요. 그런 생활이 없이 보내다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 도시락 갖다 줄 때 우리 아이를 데려갈 때 꽃 구경하고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제가 또 예전에는 엄마표 영어 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 만나러 가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항상 전화, 엄마 저녁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러면 아유, 알았어. 맛있는 거 먹어. 하면서 전화 오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자꾸 자기는 내년에 대학 가면은 친구랑 많이 놀 건데, 이제 엄마도 여행 많이 다니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조금 더,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시간을 벌어주고, 또 아이가 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방송하면 되게 작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거의 12시 다 됐거든요. 보통 요 시간에 제가 방송을 살짝 찍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뭐 공부할 때 좀 도와주다가 또 이제 인강 들을 때 이렇게 잠깐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엄마표 영어 그리고 또 재테크라고 이제 이게 기준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아이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유튜브를 하게 되냐면요. 제가 우연찮게 다니TV라는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50대, 60대들을 위한 그런 이제 재테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유튜브를 무조건 해야 된대요. 이제 엄마들은 또 유튜브를 뭐 어떤 얘기도 상관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 유튜브를 하려니까, 우리 아이들 엄마표 영어로 했는 거잖아요. 왜냐면 둘째가 중학생이었고, 첫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첫째가 둘째보다 흡수력이 훨씬 빠르고 영어도 훨씬 더 많은 단계까지 나갔는데도 학교 영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는 둘 다 뭐 성적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사교육 없이 하고 이렇게 전략하는 걸 하면서 이런 재테크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독자가 24명이었었거든요. 4명이었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하는 중간에 또 대학을 갔습니다. 중간에 계속 제가 유튜브를 또 쉬었다가 연결하다 보니까 또 대학 갔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둘째 아이는 또 첫째 아이만큼 그렇게 흡수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학을 뭐 전문대도 갈 수 있고요. 또 지방대도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 공부해서 둘째는 못 갔는데 뭐 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가 잘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인데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2년 전 수능을 쳐봤더니 둘째 아이가 전혀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한 2개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요 정도만 영어가 되어도 아이가 수능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성적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뭐 첫째 아이도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또 코치하면서 또 수학 공부 다 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들어보시고 활용하는 부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또 서울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2아이를 다 같이 서울대를 보내는 그런 엄마도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제가 또 그냥 아이 연세대 보내는 걸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엄마표 영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시간을 벌어주고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